근데 이제 또 시절이 이렇게 또 계속 변하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이제 그 IMF가 이제 97년, 8년에 이제 닥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립대학, 저희가 있는 데는 국립대학이 아니에요.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경영 마인드, 뭐 시장 경제론, 뭐 이런 것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영양가 없는 학과는 이제 폐과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학대학, 뭐 서울에도 이제 뭐 같은 과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자연과학대학 자체를 이제 해체하라. 뭐 물론 이제 그 외국어 대학이라고 그래서 문과 쪽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해체하기 싫으면은 이제 구조조정해서 딴 이제 공과대학이든 어디로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압력이 왔었죠. 저희 과도 똑같았어요. 근데 저희가 참 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우주과학과 내버려 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드렸죠. 그러고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우주과학과라고 하는 타이틀은 그대로 달고 이제 존속을 하게 됐지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이 없을 경우는 이제 그 책임 못 지겠다. 이제 교수직 책임 못 진다. 뭐 이런 말을 막 쉽사리 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다들 어려울 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독자 생존밖에 길이 없다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연구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대형 연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렇지 않아가선 생존하기 어렵겠다. 무슨 차별성이 저희들이 크게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 태양, 지구, 우주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독특하게 천문학이지만 뭐 차별화를 좀 하고 조금 더 이제 우주과학적으로 그게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은 백화점식으로 뭐 온갖 분야 다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무슨 경쟁력이 뭐 학생 대비 교수 대비 그렇게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수를 또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었었죠. 왜냐하면은 없애려고 하는 과에 누가 교수를 이제 뽑으라고 줍니까? 근데 다행히 뭐 저희가 이제 그 SRC라고 과학연구센터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큰 연구사업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뭐 그게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천문학계에 이제 대형 이제 그 연구센터, 과학연구센터가 이제 하나 이제 정부에서 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덕으로 이제 뭐 그게 결국은 세종대로 가서 거기는 학과가 생겼고 또 뭐 그래서 거기 관련된 분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연구비를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자투리 남은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애석과제라고 그래서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ABRL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도기초 이제 연구 사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살게 된 이제 시발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그 뭐 나름 이제 그 우리도 이만한 이제 그 연구비를 가져오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됐다. 뭐 그러면서 이제 나름 이제 우주과학과의 이제 그 존재를 이렇게 좀
알리게 됐죠. 이제 그 연구 사업이 이제 다 끝나가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것도.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지원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처지가 되는데, 당시로서는 이제 이제 또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이제 뭐 세계 연구 중심 대학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08년 말, 2009년 초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지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매달리게 됐죠. 그래서 연구 사업을 한 2가지를 했었는데요. 그것에 이제 뭐 도움을 저희가 좀 받게 돼서 학교에서 그 새로운 이제 교수를 뽑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수를 이제 충원을 하게 됐죠. 그 충원하게 되고 뭐 거기에 이제 무슨 최강성 교수라는 분도 계시고 문영재 교수라는 분도 계시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추가로 이제 교수님을 뽑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석학하고 이제 뭐 뭔가 이제 접촉을 해서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 그다음에 그 버클리 대학의 버클리 연구소 그쪽에 이제 우주과학 연구소라고 있었어요. 버클리 대학에 그쪽에 계신 이제 분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협업하는 걸로 해서 달궤도 우주 탐사라는 제목으로 그거를 냈는데 그게 참 믿기지 않게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참 시의적절한 그런 프로포절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우주 미국의 요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딱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경희대였죠. 그래서 참 그건 정말로 큰 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이 이제 되면서 그래도 그 꽤 많은 이제 대형 연구비를 받고 세계적인 이제 학과로 발돋움하게 됐어요. 대학원의 경우에. 그래서 아주 글로벌한 학과가 되면서 연구원들은 물론 이제 그 연구 교수 이런 분들 세계석학해서 저희가 많을 때는 20명도 됐었습니다. 교수진이. 대단했죠. 가장 큰 학과네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그래도 전국에서 교수 수가 제일 많은 이제 천문우주 관련 학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학과를 천문학의 전 분야로 확장하지 않고 태양천문학과 태양계 천문학으로 특성화하자 하는 이 장기적인 플랜이 정말 정말 주요하게 잘 적용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또 중간에 이제 운도 있어가지고 학과가 커지는데 그리고 또 훌륭한 교수들도 많이 영임할 수 있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네요. 그래도 또 다른 분야로 확장을 조금 하셨죠, 그래도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천문학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게 바탕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주과학 쪽에 이제 뭐 우주 탐사라는 말을 사실은 이제 저희 쪽에서 처음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 관련 학과가 2개가 있잖아요. 우주 탐사학과가 있고 우주과학과가 있고. 뭐 대학원이죠. 그거는 우주 탐사는. 우주 탐사. 그러니까. 대학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위성 관련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뭐 중이죠, 현재.
천문학 쪽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은하 연구하시는 분 도 계시고 또 성간물질 있고 계셨는 전파 요번에 이제 전파 예, 하시는 분 계시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더 많은 분들이 우주과학 쪽으로 그렇죠. 지금 연구하고 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생님께서 이제 경희대 가신 뒤로 계산 천문학 쪽을 참 다양한 주제로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 연구 잠깐 소개해 주시죠. 글쎄, 이제 뭐, 제가 워낙 이제 그 훌륭하신 이제 교수님들 많이 오시고 하니까 그간에 이제 제가 했던 뭐 기본적인 연구 이외에 이제 제가 천체력 계산을 좀 했고요. 우리 박창범 교수님도 이제 뭐 그쪽에 대가시지만 그거 있고 뭐 우주 비행역학, 천체역학, 우주 비행역학 뭐 이런 쪽에 우주 비행역학에 대해서 그건 몰랐네요. 예, 그걸 한동안 또 학생을 가르치고 또 뭐 그랬습니다. 예. 예, 예. 태양 대기나 뭐 내부 구조 모형 연구도 계속 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좀 했죠. 예, 했고. 제자들은 어떤 분들 계셨나요? 뭐 제가 초창기에 이제 뭐 들어가다 보니까 뭐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제 제가 젊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쪽은 이제 뭐 조경석, 김연한, 이진희 뭐 이런 이제 학생들이 뭐 또 그다음에 김수진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학생들이 제 밑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진호 교수도 진호 교수야 당연히 이제 있고요. 진호 교수는 이제 뭐라 그러나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시키고 망원경 뭐 이것저것 이제 컨트롤하고 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저기를 시켜봤더니만 그렇게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우주과학 쪽에 위성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전자공학 쪽, 뭐 그 우주전자죠, 뭐 그런 쪽, 뭐 굉장한 이제 그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천문연에 있던 분을 그 당연히 데리고 왔죠. 저희가 당연히 다들 모시고 오고. 첫 번째 제자는 누구십니까, 박사? 첫 번째 제자는 김연한이라고 있습니다. 조경석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 조경석 박사님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천문연구원의 태양 천문학 팀이 선생님 제자들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서울대 이제 윤홍식 교수님이 계셨지만 거기에서 이제 제자를 양성하는 게 그렇게 뭐 매년 또 계속 쭉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고서 그 경희대에서 이제 그 태양 쪽 뭐 인재들이 이제 좀 양성이 됐다. 저는 또 나름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태양 분야에 이제 좀 일하는 이제 그 연구하고 뭐 활동하는 이제 그 인력이 좀 더 생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뭐 서울대에도 최종철 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가서 또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윤홍식 교수님 이후에 이제 경희대에서 태양 관련 이제 인력들이 좀 뭐 배출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 천문학의 이론은 이제 아무래도
윤홍식 교수님. 당연하죠. 예. 그리고 윤 선생님께서 배출하신 태양 천문학자가 박영득 박사님 그렇죠. 예. 비롯해서 쭉 계시긴 하죠. 뭐 저는 이제 뭐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은 선생님 석사 때 지도 받으셨나요? 석사 때에는 이제 제가 전공을 다른 걸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석사 때 지도 교수는 누구셨나요? 홍승수 선생님이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건 몰랐네요. 예. 그 제자들이 천문연구원에 가서 지금 보현산에도 태양망원경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서백산에 태양 천문대 짓고 있었는데 어떤 활동 혹시 같이 하신 게 있으시나요? 제자들하고 태양 활동 영역에 대한 뭐 그런 연구를 넓게 봐서는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 교수하고는 이제 뭐 또 다누리 위성이 저희들 가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좀 되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같이 저거 한 적이 있죠. 예. 천문학 커뮤니티를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에 대한 이제 그 공헌을 제가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은 우리 한국천문학회지 편집위원장 하신 기억이 저한테 강하게 있어요. 그거 꽤 오래 아마 최장수 편집장 하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년간 하셨죠? 언제? 이제 제가 88년에 이제 그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경희대 와서 이제 그 편집 간사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편집 일을 시작을 했고 93년도서부터 같은데 그때서부터 2000년까지 그 편집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을 나는 게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편집간사, 편집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에헴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온갖 봉사를 해야 되는 자리였어요. 책을 만들으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실무할 사람이 그분들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으로 택이라고 있었습니다. 택. 레이텍도 있었지만 그 전에 택이 있었죠. 택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전에는 한글로 했나요? 그냥 뭐 출판사에서 그냥 뭐 한글 보통 하는 걸로 했죠. 타이핑 쳐서 보내면은 그렇죠. 거기서 다시 타이핑해서 그거를 이제 제가 편집 간사 편집장을 하는 시기에 모든 거를 이제 경희대에서 그걸 인쇄를 하고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번거롭고 또 실수도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게 시간이 가면서 좀 자리를 잡히게 됐죠. 그러니까 투고된 원고를 다시 다 전산 입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인력이 참. 그래서 다행히 이제 경희대가 당시에는 뭐 학생 수가 좀 있어서 많이 활용을 했죠. 지금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을 도왔던 여러 이제 제자들한테 감사한 마음뿐이죠. 그게 공헌을 한 거죠. 예. 그 뒤로는 이제 각 연구자들이 이제 알아서 택 그렇죠. 파일을 이제 보내주고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그냥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근데 그때 93년부터 편집위원장 맡으셨으면 93년 2000년 3월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한국천문학회지 제이카스 상황은 어땠나요? 그 논문을 이것저것 이제 그 받아가서 이제 그 인쇄를 하고 발표를 이제 하면은 그게 좀 이제 편수가 많아야 되는데
예. 이제 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1년에 몇 번 출간했나요? 이제 그 1년에 한 편을 낼 때는 뭐 한 권을 낼 때는 뭐 한 대여섯 편 될까요? 뭐 나오고. 예. 그러니까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학회지를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그 임팩트 팩터라는 거를 이제 다들 가져가서 그 어느 학회지에 논문을 내야지 이제 나중에 그 논문이 평가를 이제 좋게 받을 수 있냐, 이제 이것이 이제 갑자기 도입된 때가 한 90년대 말 뭐 그 무렵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니, 제 기억에는 90년대 후반에는 임팩트 팩터까지는 아직 따지지 않았고 그 SCI냐 아니냐를 이제 따지기 시작한 때가 그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막 SCI에다가 내니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그렇죠. SCI 중에서도 맞아. 임팩트 팩터가 높은 걸 냈느냐 안 냈느냐 이제 그걸 또 따지기 예, 시작. 예. 그래서 SCI냐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거라 그거를 이제 등록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게 뭐 이를테면 1년에 한 편 내는 걸로는 당시에 이를테면은 이제 학술진흥재단이 아니라 그 뭐 과학재단에서 이제 뭐 지원도 했지만은 뭡니까 그 과총에서 이제 과총이죠. 그 과총 출간비 예, 지원을 예, 했죠. 그거 이제 거기에 이제 출간비를 그 지원 받느냐 안 받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건 주지만은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등록된 이제 학술지로 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저 때 뭐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뭐 이렇게 해서 됐을 거예요. 그때 한참 준비를 그걸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에서는 등재 학술지가 돼야 되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는 SRC 학술지가 돼야 되는데 전문 이제 각 학술지들이 이제 그런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제 그런 요구를 하니까 투고 논문 수가 급감하게 되고, 그래서 학술지들이 살아남는데 상당한 그 고초를 겪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박창범 선생님이 이제 또 한국 천문학회 편집위원장을 또 이제 하셨고, 저도 7년 했습니다. 예, 뭐 그때 이제 많은 또 저거를 이제 거두시고 뭐 그런 것이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남아서 나름 이제 뭐 지금은 국제학술지로서 뭐 어느 정도 면모를 갖췄다 생각을 하지만 저희 때가 이제 뭐 시발이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변화를 막 거쳐가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때였네요. 근데 어떻게 하여튼 편집위원장으로서 그 시기를 잘 넘겨주셔서 이 명목이 안 끊어지고 중간에 명목이 끊어질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폐간의 위기 아니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월하고 이제 그 통폐합되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독자 생존해서 오늘날 그 위상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회 또 학회장 때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학회장? 예, 그렇죠. 제가 2010년, 2011년, 2년간 이제 그 천문학회에 이제 회장을 역임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학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내다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천문학회의 미래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
그때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발전 계획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예.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 회장님들 때에서 이제 책이 발간됐었죠. 예. 그걸 시작을 제가 있을 때 나름 이제 맞아요. 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발전 계획. 예, 장기 발전 계획이죠. 장기 발전 계획. 그게 지금 한국천문학계에 2번 있었는데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래.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한국천문학계 장기 발전 계획을 지금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작성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그 2번째 장기 발전 계획을 주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경희대학교에 그러면 1988년에 부임하셔서 이제 2019년, 예. 2019년까지 이제 근무하시고 정년을 하셨으니까 몇 년입니까? 31년. 31년 31년 되셨네요. 예. 한 직장에 31년 계시면서 참 많은 그 학과에 대한 애착도 많이 있으시겠고 그러시는데 그 퇴직하신 뒤로는 이제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뭐 퇴직하고 나서야 이제 그 일반인으로 이제 돌아와서 뭐 주로 이제 등산을 좀 하고요. 걷기도 하고. 아까 이제 일단 최근까지 그러니까 5년간 강의를 했죠. 강의하고 하시면서 나름 학생을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도 좀 하셨고 계속 그래서 이제 산악인으로 아니요 산악인이라기보다도 백수로 노원 백수라고 그럽니다. 제가 노원 백수. 등산도 하시고 그러면 어렸을 때 이렇게 만화도 보시고 또 학원 잡지도 보시면서 키웠던 그 세계 여행에 대한 꿈도 어떻게 일부 해보셨나요? 제가 그래도 그 연구 사업할 때 이것저것 여러 나라를 돌면서 학회에도 참석을 했고 워크숍도 했고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서 짬짬이 한 번씩 들려보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정말로 다 가보고 싶고 새로운 거를 이제 너무도 신기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제 솟구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은 늘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안 가본데 또 더 열심히 다녀보자 이런 마음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기억을 이제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아직 제가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게 프로그램 하는 거. 참 그거가 옛날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지? 신기해요. 그런데 나름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래도 이런 컴파일러로 해보고 이것저것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또 음악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감상도 하고 특히 옛날에 케플러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우주의 소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악보도 만들고 했거든요. 케플러가요? 예. 그래서 지구 소리, 수성, 금성, 토성. 그때는 이제 토성까지밖에 이제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있습니다. 악보가 있어서 왜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었지? 여러 가지 이제 저거를 분석해 놓은 게 지금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런 제 음계를 만들었구나 하는. 저는 그게 현대 음악인 줄 알았는데 케플러가 직접 작곡을 한 거군요. 신기해. 그러니까 우주가 조화롭다는 얘기죠. 케플러의 법칙 중에 조화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화의 법칙이 저는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왜 이름이 왜 이름이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런데 그게 주기의 이제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 안에요. 그 로그를 취하면은 그냥 그 2대 3이거든요. 2대 3, 3대 2. 저는 그게 그 우주의 조화예요. 봤더니만 피타고라스 음계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이게 그 도의 그 3분의 2의 줄을 이제 3분의 2로 이렇게 짧게 하면은 그게 솔이에요. 도솔, 도솔, 도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화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로 해가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2대 3. 로그를 취해서 2대 3. 맞아. 뭐. 우리 그 국악에서도 3분 손익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3개로 나눈 다음에 2개를 취하고 2개를 다시 또 3개를 나누고 해서 이제 11개를 만들거든요. 그것이 참 동서양이 똑같은 거 보면 여하간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주라는 게 이렇게 조화로운가 보다 하는 걸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 프로그래밍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그 신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나의 그 뇌 활동을 그래도 이렇게 좀 유지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기도 하는데 이게 틀리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컴파일을 하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옛날에 젊었을 때도 에라 나오고 그러면은 갖다가 이제 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짜증이 나서 그래서 그걸 잘 다루고 잘 달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좀 뇌를 활발하게 이제 자극을 하고 또 트레이닝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경희대학교에서 31년간 재직하시고 또 학계에서도 여러 이제 공헌을 하시고 저한테 가장 이제 큰 인상으로 남았던 것은 이제 그 제이카스 편집위원장 하셨던 시기도 저한테 이제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정년하시고 5년밖에 안 되셔서 아직 그래도 그 현직에 계셨던 그 기분이 계속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 교수들, 또 경기대에 남아 있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천문학계에 있는 교수들, 또 그 교수들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들, 또 미래에 이제 천문학을 하고 싶은 그런 미래의 그 천문학도들,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천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사나, 또 어떤 연구를 하나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그분들한테 좋은 말씀 전해주시죠. 그냥 모든 분들이 이제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이제 특히 그 젊은 그 학자들, 젊은 학생들에게 이제 남겨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지내지 말고 적어도 이제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을 이제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저는 참 신기했어요.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게 오늘날 그래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로 그냥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로 본인이
뭐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아무 무계획하게 계시지 말고 꼭 이를테면은 뭐 학자가 되기 위해서 꼭 그게 천문학이 아니더라도 뭐 시술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그래도 바람직하게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꼭 마음에 늘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꼭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또 아주 확신에 차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건 네. 맞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로서는 어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야 될까요? 새로운 그 미지의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네.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 지금 뭐 우리 박창범 교수님이 이제 뭐 생각하시는 또 뭐 여러 가지 우주의 원리 또 우주의 태초의 모습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네. 본인께서 이러할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실제로 모든 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가져요. 그리고 그게 뭐 저는 여태까지 이제 새로운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사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뭐 블랙홀도 마찬가지고 암흑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뭐 온갖 그 모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이론을 정립하고 생각을 이렇게 가져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것이 이렇게 또 맞춰서 세상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새로운 게 이렇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천문학을 한다는 것은 다른 학문보다도 참 그 꿈을 찾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궁금했던 우주에 대한 궁금증들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연구를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자기가 학자가 돼서 그 답을 찾아보는. 맞죠. 그런 것에 뭐 가장 전형적인 그런 학문이 천문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 이제 바로 그런 점을 말씀하시고 격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갑성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이 이제 천문학으로 들어오신 이야기 또 그 중에서도 또 태양 천문학, 태양계 천문학을 또 하시게 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희대학교 그 우주학과 그 뒤로 이제 우주과학과가 설립되고 또 오늘날과 같이 그런 큰 학과로 성장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거기에 공헌하셨던 분들의 이야기 이런 분들 얘기 들었고요. 우리 후진들한테 천문학의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동기의 부여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말씀해주신 김갑선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